네?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 짜증나 진짜. 맨날 아빠도 너랑 나랑 불러다니냐고 하고. 아 몰라. 하여튼 각서 한 번은. 아유, 형식 오빠도 귀찮았겠다. 요새 형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손 놓지 마라 진짜. 야, 여기 내 집이야. 4명이라고. 야, 네가 먼저 같이 살자며. 아, 가만 보면 우리 아빠랑 부치들은 다 이런가 보다. 어? 뭐야? 진짜 네가 특별히 진짜 여기 물건이 안 먹는 거 우와라고. 빵빵. 이거 더 하고 있는데. 그래. 누가 본 것 같아. 일찍 왔네. 아이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나 식사하고 가세요. 진짜. 우리 집 백수 양반이 어디 갈 데는 있고? 있거든요, 현영이라고. 현영이? 현영이? 어머, 너 교회 같이 왔더니. 야, 너 여자친구 많았지? 누가 말해 안 된다 그랬어, 걔? 그래,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야. 아우, 아, 진짜 야, 알았어.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인 친구는 맞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김민석,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근거를 해? 아유, 여보, 요즘 애들 진도 빨라요. 민지야, 넌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어? 나 호주? 호주? 너무 더워. 왜? 좋잖아. 짠! 프리하게 입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맨날 해변에서 물장구도 치고 이거 입어봐. 이거? 연영아 너무 예쁘겠다. 너 진짜 예뻐. 호주 가서 있을 거 아야. 왜? 뭔데? 떨어진 이유가 뭔데, 형? 어? 당사자성이 부족하네. 진짜. 진짜 어렵다, 형. 게이 소설가한테 당사자성이 없다니. 아휴 모르겠다 민서가. 나 발목 다쳐가지고 액 때문에 했나 싶었는데 나 가능성 없나봐. 저번에도 본선 떨어지고. 아, 형, 그러지 말고. 그래도 허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나면 이런 거 어깨 다 바꿔야지.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난 아예 잔 건 아니잖아. 되게 많아. 아예 끝까지 가는 애들. 근데 난 그건 아니잖아. 민서가 들어봐. 소설 공모전에 낼 건데 사랑과 죽음에 대한 SF 소설이야. A와 B는 연인 사이야. B가 존엄사를 원해서 자살을 해. 그런데 A가 B를 억지로 되살려. B는 괴로워하면서 왜 날 살렸냐고 화를 내. 하지만 A는
너 없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말했어. 이겨내야 돼. 울면 뭐 일이 해결돼? 투덜댄다고 누가 밥 먹여줘? 이현영 알아. 나도 알아. 네가 뭘 알아? 솔직히 너랑 나랑 같아? 그래 다르지. 넌 민주만 잃었지만 난 민주란 형 둘 다 잃었으니까. 아침마다 네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깨. 너 그거 집착이야. 오빠 좀 보내줘. 너나 그런 척 그만해. 지 마음 편하게 해. 사람들은 우리 보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죠. 그럼 사랑이란 뭘까? 글쎄 뭐 내가 형한테 드는 감정? 그리고 너는 주연이랑은 아직 그 정도 사이 아니라니까. 에이 그럼 너랑 나도 사랑하는 건가? 에? 아니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혹시 연극을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공연을 잘 봤고요. 그 보면서 느낀 점이 클럽이나 이제 노래방 같은 그 공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제가 20 후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시절인데요. 지금 그 시절인데, 네. 클럽에 많이 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금 시절은 진짜 광란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보장된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냥 흔들 때 그거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쓸 때, 노래방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반짝이는 조명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포스터도 노래방이 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너무 가까워서 잘 들리는 하는데 네. 네, 연극 너무 잘 봤고 류 연출가님이 이전에 하셨던 작품도 그렇고 좀 성소수자들이나 사회에서 좀 주목받지 못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이야기를 좀 담아내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그 이유가 있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이번 연극을 보니까 되게 영화적인 연출이라고 많이 좀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이렇게 좀 연출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또 이 공연을 연출하셨을 때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또 처음이 성소수자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지였는데 여기 마이크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심사위원 대사도 사실 나오는데 네, 그때 사실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내가 처음 이 작품을 워크숍으로 썼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왔을 때 약간 당사자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저한테 들어왔어가지고 그래서 당사자성이란 게 뭐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된 장면이에요. 초연은 없었는데 재연 때 추가된 장면이고 형식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게이소설가한테 당사자성이 없대. 근데 그 이유가 게이라서 레즈비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느끼는 고통, 아픔, 막 괴롭고 막 하루하루가 막 자살 직전이고 막 이런
이런 게 있어야 당사자성인가? 왜 꼭 이 작품에 게이랑 레즈비언을 주인공을 하면 안 되는지, 그냥 청년 이야기인데 그냥 이성애자로 하지 왜 성소수자로 했지? 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되는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성소수자가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서, 저한테는 그냥 누구나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 봤을 때 당연히 뭐 남자친구가 있겠지? 여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애인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남잔데 여자인데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서 나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연출에서 신경 쓰셨던 거. 신경 썼던 부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저희가 배우들하고도 이제 어제 밤까지도 열심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림 같은 것들도 물론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눈빛의 흔들림, 볼의 홍조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연극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봤을 때 그치, 저게 사랑이지. 그냥 이성애자더라도 누구더라도 저거지, 저게 떨림이지. 어떻게 하면 이걸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배우들끼리 무던히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네. 있을까요? 네. 공연 소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그 연출님께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주시면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어떤 걸 관객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성소수자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확장돼서 결국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현영과 민석은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기로, 뭐 다시 싸우고 또 난리칠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가기로 그렇게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사별자여서도 있고 성소수자여서도 있고, 그냥 우리가 같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어떤 친구들이지만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좀 선택하고 연대하는 그런 가족. 그 또 다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레즈비언과 게이, 성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깊은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로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민석과 현영이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고 나서, 그리고 또 이런 환경적인 주변의 부모님이나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도 이 둘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따라서 갈 수는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주제인 것 같고, 저도 제 주변에서 세월호나 이태원 그뿐만 아니라 제가 프로그램북도 적었지만 서현역 그 칼부림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게 있었을 때 제가 촬영 관련된 알바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10분, 진짜 거의 10분 차이로 거길 벗어났는데 그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나도 사실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 갑자기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떠나면,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떠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제 메인 주제로 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연극 잘 봤고요. 그 초반부에는 약간 그 무대가 저쪽인가 싶을 정도로 저쪽을 네네네. 보고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이쪽을 더 많이 보고 진행이 되는데, 혹시 그거에 어떤 연출 의도 같은 게 있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는 길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추억하면서 뭔가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약간 떠내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두 캐릭터가 마지막에는 좀 이제 투닥투닥하는 약간 어떤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지만, 약간 그 서로를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오는 좀 그런 불편감이나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뒷이야기를 좀 상상해 보신 것도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일단 무대 같은 경우는 이면 저기도 객석인데, 오늘 이제 기자님들이나 블로거 분들이 보시기에 촬영하기가 여기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조금 몰았고요. 실제로 이제 관객들이 많이 차는 날은 이제 저쪽에도 다 앉힐 예정이라 양쪽을 보면서 그렇게 동선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납골당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 납골당의 느낌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납골당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제 외할아버지가 납골당에 계신데 거기 가서 보면 아파트 단지 창문들 좀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밑에는 제일 싸고 위에도 싸고 눈높이가 제일 비싸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그 납골당에 있는 사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면 무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더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프로시니엄으로 하면 어쨌든 뒤에 객석이 더 멀어지니까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표정을 좀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어서 이면 무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짰던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좀 처음엔 저쪽을 보다가 여기를 보게 됐군요. 제가 네. 그거에서 뭔가 그랬나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납골당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액자 같은 곳에 생각보다 애기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모습 말고 그냥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고 엄청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나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아하지. 물론 행복하게 당연히 다른 사람들 꼭 아프게 돌아가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모습 보는 게 뭔가 저한테도 울림이 있어서, 현영과 민석도 민주화 형식을 보러 가는 길이지만 다른 얼굴들도 보면서도 좀 울컥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면 무대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 장면을 후소. 사실 저는 둘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모르겠다. 따로 살자 못하겠다 이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 다른 룸메 구했다 나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진 않겠죠. 근데 그냥 이 둘이 따로 살 수도 있지만 동거의 의무랑 상관없이 이 둘이 계속 연락을 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너는 주연이란 여자랑 모르겠어요. 뭐 썸을 탈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민석이도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형식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된장찌개 끓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나가 다신 꼴도 보고 싫어 하다가도 아침에 밥을 별로 차려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놓지 못하고 서로를 계속 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연합뉴스 유승민 기자입니다. 그 제작비 상당을 무대보다는 더 음악에 더 치중하신 것 같은데, 블랙핑크부터 해가지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네. 제목이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계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도 이제 덜덜 떨었는데요. 트와이스랑 블랙핑크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제가 써가지고 이미 픽업부터 그렇게 썼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나온 노래가 뭐면 좋을까 하다 마지막처럼 좋은데? 이러면서 틀었는데, 만바 마지막처럼 우리가 가사 들어보시면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제가 20살 후반이긴 하지만 블랙핑크를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래서 이걸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트와이스도 그 시대 때 딱 나이를 계산해봤을 때 그때 딱 유행하던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꼭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작권 유폐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썼고요. 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조금 가변형이나 빈 무대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무대 디자이너님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어떤 세트나 비용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장면이 워낙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하나들이 다 그 사별자 형식과 민주에 관련된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옷들도 민주의 옷이 섞여 있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다 남기고 가잖아요. 다 하나씩. 선물 상자도 남기고 가고 반지도 남기고 가고 체중계도 남기고 가고 같이 놀았던 흔적들, 마지막엔 형식의 캐리어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무대에 꽉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황량한 납골당 것처럼 빈 무대에다가 하나하나가 툭툭툭툭툭 들어와서 와 이거 완전 엉망진창 집이네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무대 디자인을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네, 조금 더 그치만 전자의 이유가 좀 더 큽니다. 네네. 제목도 네. 제목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연 같은 워크숍 때 같은 경우는 더블 데이트 잠시 멈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장의사 같은 3명의 사람들이 없었고 이 4명의 배우들만 4인극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를 엄마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형식과 민주가 해줘야 돼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이거는 멀티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더블 데이트 잠시 멈춤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지 하다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4명이서 더블 데이트 갔던 것도 차고 2명이서 납골당으로 가는 것도 차고 민석이가 형식의 트라우마를 형식의 차로 그렇게 뺑소니 사고로 죽었으니까 그걸 이겨내보려고 차 운전을 계속하고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차고 그래서 납골당으로 향하는 관객들도 같이 납골당을 향하는 드라이브고 또 납골당에서 떠나오는 드라이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납골당 드라이브로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 예. 그 마지막 암전에 네. 거울 넘어진 거 사고인 거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혹시 그 네 분 배우분들이 너무 뭐 연기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캐스팅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보셨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캐스팅이요? 일단 저기 현영이랑 민주 배우 같은 경우 둘은 현영 민주 두 여자 배우 2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극단 고래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저희 나이 또래 배우들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상상했을 때 둘이 연기하면 좋겠다, 그림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을 캐스팅했던 것 같고 임영원 배우 민주 역 같은 경우는 제가 쓸 때부터 민주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자기 계속 영서 닮았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미안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가 현영이한테 많이 아픈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서 떠올릴 때마다 괴로운 뭔가 너무 그 사람이 예뻐서 괴로운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서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했고 현영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스타일은 전혀 구치가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구축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캐릭터에 맞게. 그리고 남자 배우 2명 같은 경우는 극단 고래 사람들은 아니고 외부 사람들인데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뭐 게이스러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기 순위로 나오고 그런 댄스를 추는 게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몸도 잘 움직이면서 약간의 그런 표현도 잘 할 수 있는 배우로 민석 배우가 무용을 원래 잘해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했고 형식 배우 같은 경우 워낙 유머 감각도 평소에 있고 능글거리면서도 이 민석이 뭔가 너드한데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캐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출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스코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